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실장입니다. 자, 오늘도 SK 하이닉스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이 오늘 아주 빛을 발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방향이 다 열려 있다라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좀 나와줬는데요. 오늘 보시면 이 하락의 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장 막판에 아랫꼬리로 말아 올리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겪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요. 그래서 물론 아랫꼬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역회된 숄더가 나와주죠. 이런 자리들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 하루만 매매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대체거래소 시간에도 뭐 옆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락폭이 너무 깊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깊은 하락 이후에 방향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오늘 보면 시장 당일 등락률, 미니 투자자별을 보면 결국에는 뭐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오늘 쓸어 담았죠. 그리고 털려 나간 거는 외국인도 좀 매도가 나왔고,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물량들을 기관이 좀 받아가는 하루였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기관 순매수가 찍힌다는 건 누군가는 이런 하락을 기회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유자이신 분들도 있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깊은 하락이 나왔으니까 깊은 하락에 따른 반등 구간을 노려볼 거라면, 어쨌든 우리가 방금 분봉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런 바닥 패턴들이 확인이 좀 돼야 돼요. 우리 바닥 패턴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역회된 숄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쌍바닥이 있을 거고 다중 바닥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 역회된 숄더건 아니면 쌍바닥이건 다중 바닥이건 완성이 되는 타이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결국에는 뭐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고 역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로 이런 넥라인이 돌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소통방에다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을 확인하고 하는 매매는 결국에는 보험에 들어놓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진입을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자, 어제도 많이 빠졌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원웨이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오늘 이런 하락을 고스란히 다 맞았어야 됐죠? 아침에 가는 척 하더니 완전히 그냥 깊게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방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매는 도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보시면 7월 28일 날짜가 확인이 되실 거고요. 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도박쟁이가 되지 않고 트레이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매매만큼 안전한 구간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할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과 주포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봐서는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들어와야만 만들 수 있는 흐름들이 있고,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변곡점을 만들어주면서 방향성을 바꿔주는 흐름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주포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런 하락은 결국에 그런 거예요. 얘를 단번에 돌려 세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니까 또 종가 베팅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방향을 돌려 세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제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뭐 계속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하락에는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여기 들어갔던 사람들이 물타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빠지니까 물타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하락을 시켰을 때 개인들이 좀 털려 나가줘야 되는데 물타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수익으로 나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보면 어때요? 좀 하락의 성질이 다르죠? 여러분들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제의 하락과 우리 오늘 빠지는 구간에서의 하락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는 어제 완만한 각도로 빠졌습니다. 얘는 오히려 돌파하는 척 하더니 굉장히 날을 세워서 하락을 하죠. 요거는 하락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각도예요. 요거는 계속해서 알려주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하든 어쨌든 오늘 다 털려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지지선을 하나 만들죠. 지지선을 이탈시킵니다. 그럼 오늘 들어왔던 사람, 어제 물타기 했던 사람들을 1차적으로 털려 나가는 자리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지 라인을 만들죠. 근데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저항으로 바뀌면서 또 이탈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구간들에서 또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탈시키죠. 또 이탈시키고 또 이탈시키고 계속해서 지지선을 이탈시키는 흐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안에서 개인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마이너스 19%까지 갔습니다. 하이닉스가. 개인들이 심리가 많이 안 좋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많은 물량이 나왔고 개인들이 많은 손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개인들이 2조를 순매도했어요. 기관도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1조 9천억, 1조 2천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떨구면서 보세요. 떨구면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죠. 우리가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더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방향을 돌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역헤드앤숄더의 완성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넥라인이 여기니까 여기가 돌파되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봉을 보던 본봉을 보던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들이 핵심적인 자리가 되겠죠. 왜? 떨어지던 하락을 멈춰 세우고 단기평 정배열로 돌리고 앞에 매물대까지 받아서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이런 패턴들이 이 바닥 패턴이 눈으로 확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접근하죠. 여기보다는 높은 자리지만 바닥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안 돼요. 이 하락 구간에서 이 하락을 어디서 멈춰줄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데 보시면 이거 역헤드앤숄더 아닌가요? 하는데 제가 넥라인이 돌파가 돼야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돼야 완성인 거예요. 여기서 완성을 못 시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의 완성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시면 딱 우리가 공부했던 역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파 자리를 만들어주고 방향을 돌려 세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넥라인이니까.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어떤 종목을 만났을 때 이 넥라인이 이탈되면 고점 패턴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오른 어깨에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살짝 돌려줬어요. 여러분들. 이 힘이 여러분 엄청난 힘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게 지금 1분봉이거든요. 1분봉의 거래대금 터지는 걸 좀 보세요. 1분마다 1000억씩 나와요. 1000억, 980억, 막 980억씩, 1300억씩. 이런 수준의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방향을 돌려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의도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비중을 넣을 수가 있다. 얘가 이러고요. 또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에 맞게끔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매수에 진입하는 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앞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박스권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제가? 매물대라 그랬죠, 매물대. 매물대라는 건 다시 말해서 저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저항을 없애거나 좀 저항을 좀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항을 약하게 만들거나 저항을 없애는,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저항대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물을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이 저항에서 매물을 받아와서 준비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깊은 하락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저항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개인들이 만약에 막 물려 있어요. 살짝 조정 줬다가 그냥 가면 안 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빼요. 그리고 개인들 오늘 순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저항의 힘이 있다면 얘를 누르면 누를수록 그 힘들은 점점 약해지겠죠. 왜? 손절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깊은 투매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얘네들이 정말로 주포도 다 이탈하고 아무도 이 종목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런 하락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서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으면 요렇게 빠진다 그랬어요. 깊은 각도를 세운 하락인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세운 하락과 각도를 완만하게 하는 하락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공포. 완전 서있죠, 각도가. 보세요, 여러분. 이 각도와 이 각도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요렇게. 요 각도와 요렇게, 어디서 볼까? 요렇게. 그리고 이 각도. 완전 다르죠? 이런 각도에서 개인들은, 특히 보유자들은 공포를 많이 느껴요. 그러면 패닉셀이 나오는 것이고, 패닉셀을 누가 받았겠죠? 누가 받았어요? 기관이 받았잖아요, 오늘. 그렇죠? 누군가는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이 가격대에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긴 어렵겠죠. 누군가가 준비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많이 딸려 들어왔던 개인들을, 물량을 여기서 쉽게 말해서 뺏어가는 겁니다. 왜 뺏어가요? 여기는 결국에 얘네들이 돌파시키려고 하면 이 가격대는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공포를 유발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와야 얘네들이 다시 올릴 때 이 저항대가 약해져 있는 겁니다. 저항이 강하면 어때요? 얘네들이 여기 올라오면 던지겠죠. 올라오면 던지고 올라오면 던질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안 털려 나갔다면. 그렇죠? 그래서 주가라는 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개인들이 딸려 들어왔겠죠. 당연히. 쭉 올려서 더 갈 것처럼 판단한 개인들이 들어왔던 자리고 패닉셀을 유도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정말 여기서 이 게임을 끝내려고 했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기서 누군가가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매물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건드려주고 두 번 건드려주면서 나머지 이제 잘 버텼던 개인들의 물량까지도 싹 뺏어와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면 이 원리를 모르는 개인입니다. 주가 상승의 원리를 모르는 개인들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에서 들어가고 이런 데서 털리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소통방에서 맨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과, 원리를 모르는 개인들과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개인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털리지만 반대로 하면 여기서 사서 위에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어디서 살 수 있느냐? 방향 돌리는 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쌍바닥의 완성이 여기거든요. 30분 봉상에 쌍바닥에 완성되는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보단 당연히 높은 자리지만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여기서 하락, 반등, 하락 3파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락, 반등을 하면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종가상 안정적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접근하는 자리는 대략 이런 자리들이에요. 혹은 더 명확하다면 이런 종가 베팅 자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수익 구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이런 높은 자리에서 또 진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또 투매가 나오죠. 매물대가 됐잖아요, 여기가. 얘가 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겠죠? 여기처럼. 확인이 되나 볼까요? 무너지고 매물 한번 건드려 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 얘가 지금 쌍바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쌍바닥이 안 나왔죠. 여기서 이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이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권을 즐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점 잡으려다가 지하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어쩌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발바닥에서 잡아서 정수리에서 매도하세요라는 주식 격언은 없거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라는 건 결국에 발바닥이 여기고 확인되고 발바닥인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무릎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꼭대기 못 팔아요. 적당히 올라가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고점 패턴이 나오면, 여기서 고점 패턴이 나오면 판다던가. 그래서 여기서 못 팔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팔던지. 그게 어깨잖아요. 여러분들이 발바닥에서 사서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는 순간 매매가 꼬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예요? 일단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 오늘 많이 매도가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누군가가 받았다라는 건 일단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에서 1분봉 말고 장기 분봉상에서 바닥 패턴이 나오면 제가 이 소통방에서 무료 급등주 방에서 제가 실시간 알람 사인을 통해서 디테일한 타점들 잡아드리면서 우리 같이 공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을 처음 겪어보신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올라간 것만큼 빠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 하락은 올라간 거에 비하면 아직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신규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익 구간을 즐기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왜냐? 오늘 기관이 쓸어 담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느낌 말고, 감 말고, 예측 말고 눈으로 기관이 쓸어 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물론 저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누군가가 받아갔을 때만 나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돈을 투입해야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차트를 저는 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차트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전부 다 공부방에서 전부 다 교육을 해드리니까 여기 영상의 하단에 고정 댓글에 가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럼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무료 급등주방 참여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무료 혜택이니까요. 공부하고 싶고 혹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어렵다, 시장 뭐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100% 무료 급등주방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그러니까 구독자 무료 혜택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하시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대로 죽기에는 얘네들이 돈을 쓰는 구간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은 어쨌든 나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돈이 들어왔으면 돈이 나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다른 종목들도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온 돈이 있으면요 나가는 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게 이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박스권을 만들고 그 돈이 나가는 구간 필요한 거고요. 방향을 돌렸던 돈이 있고 그 돈이 나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들어온 돈이 나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들어온 돈이 나가는 구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쌍바닥이 완성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즐기는 구간이에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끝난 자리에서는. 근데 이게 나왔다는 건 쌍바닥을 완성시켰다는 건 매집을 다 하고 이제 가겠다라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전 매매 적용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이닉스를 봤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신규 매수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방향을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을 체크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지만 오늘은 그 체크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았던 거고 잠시 뒤에 그런 체크 포인트들이 나오면 제가 또 매수 사인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 함께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분들 역시 그런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추가적인 하락을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했어요. 더 빠지면 어떡하시려고? 더 빠졌을 때도 괜찮으려면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돈이 무제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빠질 때마다 살 수 있겠죠? 돈이 무제한이 아니라면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얘가 만약에 더 빠졌어요. 비중을 여기서 다 채웠어. 그럼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와도 수익 전환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물타기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는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어쩌면 하이 레벨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할 매수 타이밍들 제가 적절한 타이밍을 잘 잡아 드릴 테니까요. 타이밍 잡기 어려우셨던 분들한테는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